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녹음이 추가로 또 공개됐습니다.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공개한 녹음 중에서 제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어준 씨를 언급을 하면서 이 좌파 중에서 사업형 좌파, 이념보다는 어떤 이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춤을 추는 이 사업형 좌파라는 개념을 언급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서울의 소리에 이 녹음을 한 직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소리 직원이 나는 남자다 그러면서 공개하지 않을 뜻을 약속을 했다라는 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의 약속을 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남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노무현을 좋아한다, 영화를 보면서 자주 운다, 노무현 영화를 보면서 2시간 가까이 울었다, 이런 언급들이 제가 주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김어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김어준은 이제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진영 논리 이런 것보다 어떤 사업, 비즈니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김어준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바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파든 좌파든 그 시대에 맞는 정의를 옹호를 해야 되는데, 이 좌파들은 좌파 진영, 진보는 진보의 진영 논리에만 빠져서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아닌 것을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옹호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예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이나 방송인이나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맞는 정의, 예를 들어서 조국의 이 당군일의 최대의 사기성,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세상에 고발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김어준 같은 인간들은 나는 좌파니까, 내가 좌파니까 나는 무조건 좌파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좌파 인물인 문재인이 임명한 조국을, 역시 좌파 인물인 조국을 옹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정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의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정도 되면 무슨 이제 딴지일보라고 이런 변방의 이런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어쨌거나 딴지일보나 낙곰수나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을 파악을 하는 데에 눈이 좀 떴을 것 아니겠는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잘했고 어떤 사람이 틀린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내심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연히 내심으로는 문재인이 잘못한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고, 특히 조국 같은 이런 존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심으로는 알 텐데, 그런데 바깥으로 공영방송인 교통방송을 완전히 좌편향, 이 편향적인 일개 이 일종의 꼼수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심리는 무엇인가?
틀림없이 김어준은 속마음에서는 조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적이고 이런 식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겉으로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저하고 어떤 맥이 통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돈 때문이다. 저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김어준이는 1회 출연료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23억 원을 챙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출연금을 김어준이의 편향성이 괘씸해서 123억 원을 깎으려고 했는데 서울시 의회가 반을 살려버렸습니다. 김어준뿐만 아닙니다. 김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동 1회 방송에 350만 원을 받아서 1년에 7억이나 챙겼던 김재동. 그런 김재동도 역시 속으로는 무슨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온갖 광대짓을 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이래저래 옹호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면 이런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폐악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왜 저렇게 하느냐. 사업형 좌파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생계형 좌파는 어쩔 수 없이 좌파를 해야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좌파 성향의 방송사의 기자 아나운서들 초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노조에 들어가야 좋은 프로를 배정받고 출연 기회가 보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생계형 좌파. 시청자 여러분, 네 번째 제가 명기를 해놓은 것은 노무현을 좋아하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심리를 제가 파악을 해보면 어떤 노무현의 이념, 예를 들어서 한때 반미면 어때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서 한미 동맹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렸던 것, 그리고 무슨 대연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리고 또 특정 정파를 선거 때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탄핵 소추를 당했던 것, 이런 노무현의 이념적인 성향,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노무현이 그래도 권위주의를 타파를 해서 어떤 상당 부분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의 일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귀족적인 이미지, 기득권 이미지,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미지, 이런 것에 반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권위주의를 타파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노무현의 행보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파 유권자들은 노무현을 좋아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노무현의 어떤 그런 서민적인 모습, 스타일 이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노무현 5년 동안에 나라가 얼마나 수렁에 빠지고 망가졌는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